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김미경 원장님의 드림온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은 제가 셋째 아이 임신했을 때 그때 읽은 책이었고, 우연히 서점을 갔는데 김미경의 언니의 독설, 드림온, 아트 스피치 등등 이 작가님의 책이 유독 많은 거예요. 저는 당시에 TV도 보지 않았고 김미경 강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서점에 있는 그 수북한 책들을 보면서 이분 누구지? 이분 누군데 이렇게 책이 많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 막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책을 읽었는데 가슴이 너무 뛰는 거예요. 나도 꿈을 가져야겠다. 꿈을 꿀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당시에 이제 이 책을 읽었을 때 이분도 아이가 셋이었고 저도 이제 셋째를 임신하고 있으니까 막 끼워 맞춘 거예요. 나도 아이가 많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꿈을 꿀 수 있겠다. 꿈을 이룰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김미경의 드림온, 여자들의 로망이죠. 그리고 강사가 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을 꿈꾸는 롤모델이 바로 김미경 강사님, 김미경 원장님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우리의 꿈을 한 번 더 불태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국민 강사, 스타 강사죠. 어떻게 제가 이 책의 어떤 부분을 읽고 감명받아서 꿈을 막 더 꾸고 이루게 됐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공부라도 못하면 일찌감치 다른 길이라도 모색할 텐데 너무 잘하니 수능 점수에 맞춰 꿈이 재단된다. 이건 뭐냐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케이스예요. 스펙에 맞춰서 학교를 입학하고 회사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우울한, 실제 내 꿈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점수에 맞춰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슴 뛰는 일이 무엇인가? 꿈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10년 혹은 20년 이상 해보니 결과적으로 가슴 뛰는 일이었다고 말할 뿐이다. 상대적으로 다른 어떤 일보다 더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일이었다는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다. 남자도 첫인상을 보고 성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듯이 꿈도 겨우 몇 년 해보고 판단할 일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이건 내 꿈이 아니었어. 이건 나랑 안 맞아. 이건 너무 빨리 재단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어요. 처음에 초보 강사 시절에는 정말 힘들었대요. 강의가 안 잡힐 때는 강의를 잡느라 졸였고, 강의가 잡힌 뒤에는 강의를 망칠까봐 애가 탔다. 처음부터 스타 강사, 처음부터 잘하는 강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다른 강사들을 쫓아다니면서 수없이 강의를 들어보았고 소규모 강의들을 직접 만들면서 나 자신을 끊임없이 테스트했다. 내가 본격적으로 강의에 뛰어든 것은 이와 같은 검증 작업을 마치고 피아노 학원을 그만둔 이후에 경제적 대책까지 세워놓은 뒤였다라고 합니다. 그냥 무조건 강사가 될 거야 하고서 이제 바로 시작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강의도 막 들어보고 나를 막 테스트해보고 경제적인 것까지 마련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잘 할 수 있었겠죠. 내 꿈에 대해 알고 싶다면 직접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 최고다. 그러나 경험도 진지하게 하는 것과 들떠서 한번 찔러보는 것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라고 합니다. 시간당 3만 원 받는 강사에서 시간당 5만 원, 10만 원 받는 강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뛰었을 뿐이다 라고 되게 겸손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누구처럼 돼야겠다 이런 롤모델 없이 그냥 내 시급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 누구나 처음에 이제 꿈을 가질 때 경제적인 거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멘토의 족집게 과외를 통해 꿈으로 가는 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대요. 하지만 내 힘으로 0.1cm씩 자라는 것보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1m씩 점프하기를 원하지만 부모라면 모를까 그렇게 일일이 인생 기출문제를 대신 풀어줄 과외 선생은 어디에도 없다 라고 쓴소리를 하고 있어요. 부모만 가능하다, 이 말에서 또 한 번 전 느꼈습니다. 내가 부모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고 내가 배운 걸 내 아이에게 알려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공부하는 이유는 아이를 위해서 계속 하는 거죠. 어떤 분은요 이런 꿈을 얘기한대요. 우리 아이 명문대 보내는 거요. 우리 남편이 정교수 되는 게 제 꿈이에요. 미안하지만 이런 꿈은 꿈축에도 못 낀다고 합니다. 그건 당신의 꿈이 아니니까 전혀 상관할 필요가 없다. 내가 아닌 누군가의 꿈을 대신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기 꿈이 없다는 고백과 마찬가지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제게 이런 말을 많이 해왔어요. 엄마는 꿈이 뭐야? 네. 정말 순진한 아이들은 자기들도 꿈이 있으니까 엄마도 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이제 그때마다 엄마 꿈은 작가야, 글 쓰는 작가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은 유명한 누군가 이루어 놓은 것을 가져와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저런 꿈도 있구나. 혹은 괜찮은 롤모델이네 하고 참고만 하면 된다. 남들이 한 걸 보고서 그걸 따라 하려고 하면요, 너무 트렌드에 늦고요, 그 사람은 이미 다른 걸, 넥스트를 준비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 따라 하다 보면은 내가 없어요. 그냥 남이 저거 하니까 좋아 보이니까 하고,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잘하는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 같습니다. 사람이 부족한 것을 채우려면 그 전에 반드시 그것을 인지해야 한다. 배가 고프다고 느껴야 밥을 먹고, 소변이 마렵다고 느껴야 화장실에 간다. 결핍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결핍을 느껴야 그것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부족한 게 없으면 결핍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잘 사는 집 자식 중에는 이 결핍 센서가 평생 활성화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잘 살지 않는 게 행운일 수 있겠죠, 우리 삶에서. 우리의 결핍이 그런 영양분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마찬가지로 결핍이 있다면 그걸 잘 이용해서 우리의 꿈을 찾는 데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처음부터 원대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스스로에게 단기 목표를 주는 것이 좋다. 수개월 혹은 수년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일주일 혹은 보름 단위의 뚜렷한 결과가 나오는 도전 과제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오늘 내가 책 한 권 읽기, 뭐 오늘은 내가 부동산에 관심 있으니까 모델하우스 가기.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저에게 꿈의 먹거리를 줬어요. 저의 꿈이 처음에 내 집 마련이었거든요. 그냥 모든 주부들의 꿈 아닌가요? 아이들과 편안하게 살 집 한 채 마련하는 거. 그래서 계속 재테크 책 읽고 모델하우스 가고 부동산 가요. 그래서 그거 매일매일 하는 저의 행동 하나하나가 제 꿈과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저는 묵묵히 했을 뿐인데 부동산 관련 책도 내게 됐고, 독서를 이제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독서 관련 책도 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남보다 1시간 더 하는 것, 한 페이지 더 써내는 것, 남들이 찾지 않는 것을 찾는 것 등 남과 다른 것을 해내야 실행력에 자신감이 생긴다. 다른 사람이 한 만큼만 하면 안도감이 생길 뿐 자신감이 커지지는 않는다. 0.1%라도 남과 다른 노력이 추가되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내 꿈에 자신감을 가지려면 어느 정도 내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면 자신감이 안 생겨요. 김미경 강사님은요, 음악, 언어, 대인관계, 자기이해, 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대요. 수학이라든가 이런 건 좀 못하셨고요. 그래서 이거를 함께 묶어서 아트 스피치라는 새로운 스피치 방법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4가지 지능이 새로운 콜라보레이션으로 이제 이루어진 거죠. 자, 어떤 사람은요, 동식물 다큐멘터리 감독이 될 수도 있고요, 책을 쓰는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될 수도 있어요. 나다운 꿈, 나만의 꿈을 만들기 위해서 서너 가지 재능을 찾아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재능 콜라보레이션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꿈이 만들어질 것이다. 나의 재능을 엮는 거죠. 재능이 아주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부를 정말 많이 했대요. 무명 시절에. 커다란 책장을 하나 사서 내가 읽은 책으로 가득 채웠다. 덕분에 다른 강사들이 평생 2개, 3개의 콘텐츠를 돌려가며 말할 때 나는 여성 리더십, 여성 마케팅, 양성평등, 성희롱 예방, 남녀 심리 등 수많은 강의 콘텐츠를 직접 만들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강의 실력이 그때 훌쩍 자랐대요.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고 유명해지며 밀려오는 스케줄을 소화하는 것도 빠듯해 새로운 것을 익히고 배울 시간이 없다. 당장 내일 강의가 있으면 전날 밤에 공부해서 나가기 바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일거리가 별로 없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난 지금 공부를 할 절호의 타이밍이야. 난 앞으로 엄청 바빠질 거니까 그때가 되면 이런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거나 사람들과 교류하는 걸 할 수 없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정말 편하겠죠. 실제로 저는 그랬어요. 지금 공부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 특히 아이들 젖먹이고 아이들 어릴 때 밖에 못 나가잖아요. 그때 책을 막 읽으면서 지금 아이가 어릴 때 책을 많이 읽고 아이가 크면 밖에 나가서 활동해야지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드림워커들은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은요, 자기 꿈을 향해 달리기에 바빠서 다른 사람을 구경할 틈이 없대요. 남이 뭐 하는지, 남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 내 거 하기도 너무 시간이 바쁘니까. 막 잠도 부족하고 이런데 남을 볼 시간이 없죠. 그런데 꿈이 없는 사람들은요, 남만 계속 보고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아우 남은 저거 하네, 막 배 아파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드림워커들은 자기의 어떤 경험과 실패를 꺼내 쓰고 분석하는데 몰두할 시간도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저는 또 이런 표현을 넣고 싶어요. 내가 너무 좋아하고 내가 너무 가슴 뛰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과 함께하기도 바빠요. 악플러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누가 나한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지 그거에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근데 한가할수록 여러분, 부정적인 의견, 나쁜 말에 영향을 많이 받고요. 한가할수록 시기 질투와 경쟁자, 막 이런 사람들을 막 쳐다보면서 분석하고 그들이 뭐 하나 관찰하느라 바빠져요. 그런 사람은 자기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은 꿈을 향해 달려가느라 바쁜데 남의 꿈을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배 아파 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그만큼 낭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부모가 반대해요. 나는 이런 꿈을 하고 싶은데 부모가 반대해요. 부모가 반대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부모가 막 결혼도 반대하죠. 취업도 반대하죠. 대학에도 막 관여를 합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30년 묵은 부모의 생각이 절대 옳을 리가 없다는 것. 부모는 본인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자녀의 꿈에 개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라는 게 이미 트렌드가 상당히 지난 오래전의 지식인 경우가 많다. 자, 부모가 반대하는 일도 괜찮다. 성공의 비밀이 어쩌면 내 부모가 반대하는 그 일을 해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성공한 사람들 보면 부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반대하는 일을 해낸 사람들이 많죠. 자, 우리가 어떤 변화를 시도할 때 터닝 포인트를 하거나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 주의사항이 나와 있어요. 기쁘고 신나게 성장할 때는 누구나 성장 지향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우울할 때는 우울한 선택을 하게 돼 있다. 기쁘고 신날 때는요, 성장 지향적인 변화를 하고요, 우울할 때는 우울한 선택을 하게 된대요. 만약에 여러분이 우울하다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다면 그걸 해결을 하고 나서 기분이 좀 좋아진 다음에 어떤 선택이라든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돼요. 저의 경우도 우울할 때 한 선택들이 다 이상했어요. 다 망하고 막. 이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를 휩싸앉죠. 중요한 선택일수록 오랜 시간을 투자해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으라는 것이다. 만약 3년 동안 10가지 대답을 찾아냈다면 아마 10가지 전부 쓸만한 선택이 될 것이다. 생각은 오래 묵을수록 명품이다. 별표할게요. 생각은 오래 묵을수록 명품이다. 저는 지금도요, 저한테 맨날 질문해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무엇을 하고 싶은가? 너는 뭐 하고 싶니? 넌 뭐 하면 행복해? 라고 저한테 계속 물어봐요. 뭐 하면 성공해? 뭐 하면 돈을 많이 벌어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고 좋아하는 거. 왜냐면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을 지속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성공하려면 지속해야 돼요. 꾸준하게 계속 매일매일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꾸준히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저한테 맨날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확인해요. 맞아? 너 그거 정말 맞아? 라고. 그런 시간을 갖고 나서 실행을 하는 거죠. 정말 많이 적고요, 많이 수정하고 많이 지우면서 목표를 하고 있어요. 가장 답답한 사람은요, 10가지 답을 찾아야 할 시간에 호프집에서 친구 3명에게 질문을 한다거나 점집에 가서 5만 원을 내고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나는 언제 좋아질까요? 나는 언제 성공할까요? 생각의 초보자는 가장 불안한 게 자기가 내린 결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생각의 초보자는 나를 못 믿으니까, 나를 불안해하니까 내가 내린 결정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물어보고 점집에 가고. 저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건요, 남편에게도 물어보지 않아요. 왜?
남편도 반대할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 제 직관, 제 마음을 믿고 행동합니다.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3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지금 나는 성장하고 있나? 아니면 정지해 있나? 둘째, 나는 내 꿈을 생각만 하고 있나? 아니면 실행하고 있나? 셋째, 나는 이전보다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나? 아닌가? 그래서 요 3가지 질문에 2가지 이상이 긍정적이라면 내 꿈을 향해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두었어요. 남편이 반대해서 못해요. 나는 남편이 안 도와줘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내 꿈이 그만큼 강하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남편이 반대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 반대를 이길 만큼 내가 내 꿈에 강한 확신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지 않으면 주변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게 돼 있다. 실제 내가 간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 꿈을 포기하지 말고 강하게 몇 년만 버텨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멘토나 스승을 두는 것,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친구 혹은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스승이 얼마나 많은가가 더 중요하다. 멘토를 찾아다닐 시간에 자신과 속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낫다. 제대로 된 멘토링을 받고 싶으면 바로 한 단계 윗사람이 가장 좋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1단계에 있으면서 10단계에 있는 이들에게 멘토링을 부탁한다. 일단 유명하고 바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멘토링을 해달라는 사람이 나 말고 너무 많다. 게다가 멘토 입장에서도 1단계 멘티와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곤혹스럽다. 어느 정도 말을 알아듣고 토론이 가능할 정도는 돼야지 초등학생처럼 받아 적기만 하거나 그야말로 초딩스러운 질문을 하면 난감하다. 게다가 1단계 시절은 지나간 지가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육아도요, 우리가 아기가 1살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20살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기보다는 아이가 5살인 사람에게 육아를 상담하는 게 훨씬 좋을 수 있어요. 제 경험으로도요. 자, 드림워커의 완성이 뭘까요? 나에게 온 이 모든 것이 결국 빚이라는 것을 깨닫고 왔던 곳으로 품격 있게 돌려주는 것이다. 사회에 환원하라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강사로서 성공을 했다는 얘기는 어떤 강사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겸손하게 풀어내고 있어요. 돈도 지식도 사람도 그럴 때 비로소 나다움은 가장 높은 차원에서 완성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에너지를 쓰고 에너지를 나누고 에너지를 받고 이렇게 세상의 모든 일이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꿈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자. 그래서 김미경 강사님은 정말 기부도 많이 하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꿈을 이루는 법, 그리고 꿈에 먹거리를 주는 법, 꿈을 멈추지 않고 하는 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우리 모든 여자들의 롤모델 김미경 작가님의 드림온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